얘기하고, 자, 오늘은 논문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수정된 데이파일 조사를 통한 유아 구성 요인 개발이고요. 자, 사실 주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연구 방법론을 볼 거기 때문에 유아든 교육학과든 뭐 경영학과든. 근데 이제 내가 교육학과다 보니까 그래도 좀 교육 쪽에서 주로 갖고 오는 것 같고요. 사실 연구 방법론은 뭐 교육이든 심리든 항공이든 행정이든 연구 방법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갖고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연구 방법론을 쓴 어느 논문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고요. 자, 탁정아 씨가 그 수정된 네이파이 조사를 통한 유아 강정 구성 요인 개발 연구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유아 강점 구성 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강점이라고 하면 그 유아뿐만 아니라 성인의 강점도 있고 다 있는데 도구가 측정 도구가 벌써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성인용 거고 유아에 적합한 강점 도구는 또 다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점 구성 요인하고 척도를 개발했다는 의미고요. 그거를 이제 수정된 데이파일을 활용해가지고 저번에 배웠던 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전통적 데이파이라고 하면 이건 수정된 데이파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파이인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자 전통적 데이파이랑 수정된 데이파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데이파이, 트레디셔널 전통 데이파이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수정된 데이파이는 구조화된 설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 전통적 데이파이 조사는 수정된 데이파이 조사와 그 한마디로 1차 조사 방식의 구조화 여부, 구조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조사 라운드의 반복. 데이파이가 좀 더 많습니다. 수정된 데이파이가 훨씬 더 줄어들고요. 뭐 그래봤자 한차 원 라운드이긴 한데 어찌됐든 전통 데이파이 조사는 1차 조사를 지문형으로 개방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정된 데이파이는 1차 조사부터 연구자가 설계한 구조화된 설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왼쪽 거는 1차입니다. 1차, 개방형으로. 1차, 잠시만요. 이거는 수정. 뭐 2차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게 1차라고, 그게 수정된 데이파이라고 치면, 요렇게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전통 데이파이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저번에도 갖고 왔던 예시입니다.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부분을 개방형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요거를 그 연구 대상들한테 뽑아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자, 수정된 데이파이는 요 단계가 없어요. 없고 이런 식으로 먼저 구조화된 그러니까 연구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사실 면담 왼쪽 같은 면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선행 연구나 참고 문헌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문항을 먼저 미리 뽑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수정된 데이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차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 그런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가지고 전통 데이파이는 전문가 데이터를 3차, 4차 정도로 하나 1차는 개방형 질문지, 2차는 구조화된 질문지, 3차 구조화된 질문지 이런 식으로 하나. 수정된 데이터의 조사는 보통 2차, 3차에서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데이터는 아까 요게 먼저 1차로 들어가고 요게 2차로 되고 또 모아서 3차에서 대부분 끝나고 그런데 수정된 네이파일 같은 경우는 2차에서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많이 해봐야 3차. 그래가지고 한 라운드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전달을 하고요. 저울영 쌤 확인했어요. 네. 저희 레동남 쌤은 레동남 쌤 왔어요? 네, 저울영 쌤 잠깐만요. 이따가 얘기하고 저울영 쌤 왔고요.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전달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수정된 데이터파일 조사를 통한 유아 강점 구성 요인을 이제 얘기를 하면
선언부터 얘기를 할게요. 내가 언제나 얘기했듯이 논문의 대부분 첫 번째 문단은 종속 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독립 변인이 없고 종속 변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척구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강점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아 행복, 강점의 필요성. 그러니까 강점이 있으면 어떻게 증진이 되고 어느 정도 효과를 하고 유아 행복한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유아 강점의 정의.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 유아 강점에 대한 정의와 효과를 또 얘기했고,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 강점. 그러니까 유아 강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 이론과 긍정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강점이 시작됐다. 요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란에서는 유아 강점에서 이런 식으로 유형, 그리고 유아 강점에 대한 여러 유형, 그러니까 척도는 아니지만 유아 강점에 대해서 선행되었던 연구들, 그리고 그 연구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연구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보면 후퍼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했고, 팍스는 강점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피터슨하고 셀리그만은 BI 분류치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강점인지 파악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 부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개발되어 온 성격 강점 척도가 있었으나 이거는 성인용이었어요. 성인용. 하지만 유아용은 없었어요. 그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용은 이렇게 청소년도 있고 이런 식으로 CST가 다 있었는데 아동이 대상으로 이렇게 아동의 대상으로까지인데 쌤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교육학과라서 아동하고 유아하고 다릅니다. 아동이 좀 더 커요, 나이가. 유아랑 달라요. 그래서 아동용 건은 있는데 유아용 건은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아 강점을 통해서 관련돼서 수행되어 온 연구들, 이런 식으로 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게 선언 마지막이라서 보면, 이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대입할 연구 방법이 왜 필요한지, 본 연구의 기대 효과를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는 연구 목적입니다. 수정된 대입하기 기법을 활용해서 유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아 강점 구성 요인 적절성을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보면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연구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기여가 되고. 사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나 같은 경우도 쌤들한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연구 계획서를 쓸 때도 기대 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필하기도 되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쌤들도 여기서 쓴 거를 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기대 효과를 지금 보면 한국연구재단에서 내가 따온 거죠. 그죠? 따와서 한 건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기대 효과 내가 올려놨어요. 쌤들한테 다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쌤들은 박사 논문이고 석사 논문 쓸 때도 되게 필요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에 어디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저도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딸 때 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효과가 좋고 이런 걸로 구체화시키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지금 한 번만 쓰긴 쉽진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논문화로 할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덧붙이면 분명히 좀 더 논리적인 논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말 과제에도 짧든 길든 물론 두 페이지라서 이게 엄청나게 길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그거 지금 내가 줬던 기말 과제 두 페이지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숙제로서 과제로서 하지만 이게 나중에 돼서 쌤들이 나중에 해야 될 때 쌤들이 진짜 프로포즈를 하거나 그럴 때 다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쌤들이 진짜 프로젝트를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여기에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5년 뒤에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도움이 되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예시를 갖고 와서 쌤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효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써놓으면 나중에 논문 쓸 때도 쓰니까 이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 해가지고 하면 서로 쌤들도 좋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구 방법을 못 보니까 뭐 선언 보고 그 다른 거는 많이 보지 맙시다. 일단 연구 방법을 봐야 되니까. 자, 자,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어. 대파이 조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요 변인도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전문가다. 그러면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냐? 진짜. 나도 심사를 할 때 대파이 조사가 들어가지고 요 연구 방법을 했으면 그럼 이거를 먼저 봅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얼만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교수거나 그럼 그 관련해 가지고 유아 강점이라고 하면 요 관련해서 분야에서 얼만큼 연구를 수행했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이고 여기 같은 현장 전문가예요. 현장 전문가 유아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석사 학위 이상으로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전문가냐 그래서 요 부분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쌤들이 나중에 심사를 받게 되면 디펜스가 안 되면 이 논문 게재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부터 디펜스를 하고 가고 쌤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되게 열심히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보면 지금 10명과 10명이죠. 이 10명은 여기 있어요. 전문가 교육, 유아교사 집단. 그래서 나이랑 직위, 그리고 현재 직위, 이런 식으로 학력, 이런 식으로. 석사더라도 이분들이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면서 박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찌됐든 경력 같은 경우도 현장 경력도 여기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현장 경력. 그리고 강의 경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현장 전문가니까 강의 경력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경력이죠.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고 연구물도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서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내가 가지고 왔고 쌤들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통 대입파이랑 수정대 대입파이랑 다르다. 추정대 대입파이 조사는 개방형으로 질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연구자가 열심히 그 문항들을 연구하고 참고해가지고 구조화 질문지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설문부터 바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이제 전문가들한테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요 도출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법을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 도출했다. 이런 식으로 도출했다. 그래서 구성 요인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를 얘기하고 2차 대입파에는 2차 대입파에 얻어진 패널 평점값과 4분 범위를 제시해서 문항을 표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차부터 벌써 구조화가 됐다. 이렇게 문항을 해가지고 리커트 척도를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게 구조화된 설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부터 바로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요거는 한 부분만 딴 거예요. 진짜 8문항만 묻지 않았어요. 내 전에도 얘기했어요. 많은 문항을 물어봐서 데이터를 없애는 거였지. 처음부터 딱 효율적으로 요 8문항만 해가지고 연구가 되면 다행인데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연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최악 이상의 2번 해야 된단 말이죠. 연구 대상 사실 어떤 논문이든 나한테는 중요한 건 많아요. 내가 작성자니까 이 연구는 나한테 엄청나게 중요해. 하지만 연구 대상한테 그렇게 안 중요하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연구 이런 거를 갖고 왔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건 대충 요거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번으로 쫙쫙쫙쫙 우리가 그 시험 볼 때처럼 이런 식으로 쫙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은 문항을 처음에 해가지고 차라리 날리는 게 낫지. 최악의 상을 2번, 3번 이거를 해야 된다. 최악의 상황에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매번 얘기하는 게 죽이든 밥이든 망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요거를 망했으니까 요 부분 피해가야지. 이 부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정대 대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전통 대파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수정된 대파이기 때문에 요게 먼저 들어갔다. 요거는 아예 없어졌고. 그래서 요 부분 얘기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연구 절차 아까 1차 대파에서 구조화된
측정 도구를 벌써 다 했다. 다 나눠줬다. 나눠줬다. 이 부분 얘기하고, 자, 이 부분 보면 되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되게 구체적입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쌤들한테, 네, 정세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자세하게 말해줄수록 인용도 잘 되고 심사했을 때도 되게 심사자도 읽기가 편해요. 그리고 쌤들도 나중에 인용되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되게 좋다. 어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2차 대입파의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용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고 이메일로 어떻게 배부를 했고 점검화편을 작성해서 문자 메일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했고 공무원 타용소라에서 합의나 의견을 도출을 했다. 이런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논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논문을 그러니까 쌤들한테는 계속 많은 논문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처음이면 어렵죠. 석사면 이게 사실 좋은 논문인지 나쁜 논문인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석사 때 처음 논문을 읽는데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좋은 논문인지 나쁜 논문인지 이게 분간조차도 못 되고 그 선별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책을 써보고 나도 저자입니다. 책을 쓴 책이 있고 책을 써보고 논문을 쓰면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논문을 쓰다 보면 아 이게 좋은 게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 아니면 좋은 논문인지 처음부터는 쓰진 않았으니까 모르더라도 많이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쓴 것보다 쉽게 쉽게 읽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대파이 조사에서 이렇게 문항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1차 대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고 두 번째는 벌써 요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를 했고 문항은 그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차 대입할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랑 달랐던 점이 2차에는 요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주로 이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20명한테 1차로 벌써 이 구조화전 설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분포가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시하는 거야 제시를 해야지 전문가들도 아 나는 요렇게 나는 1번이라고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나머지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했네. 나는 1번으로 했지만 나머지 전문가는 4.5점으로 줬네.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SPSS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이따가 큐방문도 얘기를 할 텐데 요 것만을 활용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를 쓰지만 요걸로 쓸 수 있으면 나도 이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하다가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구조방정식은 SPSS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이모스를 공부하고 M 플러스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PQ 매수도 저기 큐방문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Q네도 있고 SPSS로도 가능하고 저거 나는 PQ 매수들을 했던 것 같아요. 큐넬이랑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결국에는 이 세 개 다 어차피 이 하나의 연구 방법을 할 때 세 개 다 알고 있으면 진짜 전문가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결국에 하나로 이거를 연구 방법을 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할 수 있으면 요거 하나 가지고 차라리 다른 연구 방법을 공부해라. 요 부분 얘기를 하고요. 이 연구자 같은 경우는 지금 SPSS를 활용을 했고요. 사실 데이파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식을 가지고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SPSS를 하면 이렇게 4분위 편차 이런 부분이 벌써 도출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 건데 뭐 이거는 쌤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했을 때 더 편한 방법 그런 방법을 하면 되고 어찌됐든 이걸로 해서 요런 지수를 다 CVR하고 합의도 수렴도를 다 도출을 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고요. 자료 분석은 이런 식으로 했고 내용이 충분한지 내용 타당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내용 타당도란 전문가들이 봤을 때 타당한지 그러니까 피험자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피험자 연구 대상자들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안면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면 타당도. 자, 먼저 이거를 이제 연구 대상한테 적용하기 전에 그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혹은
박사 졸업자들한테 검토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편차, 외도, 시브의 여기 있죠. 컨텐트 밸리디티 레이시오.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했고, 여기서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기도 내가 이런 부분을 좋아해. 이 연구를 왜 갖고 왔냐면, 이런 수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딱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논문을 찾지 않아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참고하는 게. 이게 자세하지 않을수록 또 쌤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석사나 치고 서 교수님이 석사 때나 치고 저 수련의 대입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논문을 찾아봤는데 여러 논문을 찾다가 이런 수치가 없다면 그냥 대충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연구자 바빴을 수도 있죠. 바쁘거나 몰랐거나 그러니까 요거를 넣는 걸 너무 바빠가지고 못 넣었거나 하지만 자세한 걸 보면 굳이 다른 논문들을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게 없다면 또 다른 논문 있는 걸 또 세네 번 있는 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세네 번을 찾는데 거기 있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좋은 논문을 찾으면 일단 하나씩은 연구 방법론적으로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적어도 잘 모르더라도 그쪽에 있는 연구표를 잘 따라하는 것도 충분히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적절하다. 이 수치는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도출하면 합의되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도출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자존감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4.8이고 편중 편차 외도 4분의 2수 CVR 합의도 수렴도 이런 식으로 요 하위 요인 요 하위 요인 요 하위 요인은 다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더라.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척도를 구성하고 개발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쌤들도 큐방문에서 물론 교수님 저는 석사마학과라서 요거는 안 쓸 것 같고 저희 분야에서는 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다르니까. 안 쓸 수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태관생 같은 경우도 저기 항공우주학과지만 자 예를 들어 스페이스X를 개발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안합니다. 자, 실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스페이스X를 할 때 먼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중요할 것인가 혹은 그 나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면접을 어떤 구성 요인을 해서 척도를 보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나사라고 칩시다. 나사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나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나사에서 어떤 친구가 개발자가 될 거고 어떤 친구가 엔지니어가 될 거고 어떤 친구가 저기 달에 정말 타가지고 타고 갈 친구고 그런 시험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척도를 이거는 유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척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오래되고 결국에 우주에 가더라. 이 친구들이 항공 우주학과는 그러니까 우주로는 못 나가더라도 엔지니어가 되고 계산하는 사무직이 되더라. 이런 분을 분류하는 척도를 만드는 것도 되게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척도는 분명히 필요하더라. 이 부분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잠깐만요. 일단은 먼저 썼고. 자, 음소거 해제를 풀어줬고요.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질문 있는 쌤 있나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오디오는 풀었고요. 뭐 채팅으로 쳐가지고 풀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지금 조금 있다가 또 해도 되니까.